네, 이어서 도시개발법의 기출문제 마지막 강의 부분 6번째 테마인 환지 방식에 대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지 방식은 기본적으로 종전 토지 대신 새로 개발된 땅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이죠. 자, 그 다음 제일 먼저 우리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관청한테 인가받고 공사에 들어가는 거니까 환지 계획을 먼저 보는데, 자, 먼저 1번 보시면 자, 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만드는 환지 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걸 찾는 겁니다. 자, 환지 계획에 포함될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1번 들어가야 되죠. 환지 설계를 통해서 앞으로 환지받을 위치와 규모를 정하는 거니까 환지 설계를 통해서 환지받을 위치와 규모를 정하는 환지 계획은 내용이다. 자, 종전 필지별로 어느 쪽으로 환지가 되는지를 환지 명세. 그 다음에 금전적 차이가 있을 때는 청산을 하는데, 자,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어딘지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자, 그런데 청산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청산금은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공사하고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환지 처분 아닙니까? 그럼 환지 처분을 할 때 청산금을 결정을 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청산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청산금은 환지 계획을 할 때 만들 때 미리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청산금이 얼마인지는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종전토지와 나중토지의 가격을 평가해서 가격을 계산해가지고 청산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환지 계획을 만들 때 미리 청산금을 알 수는 없습니다. 5번이 답이죠. 자, 우리 채비지, 보류지라는 용어 배우셨죠? 채비지,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서 비용 충당을 위해 외부로 파는 거고, 보류지, 공공설 용지를 위해서 따로 보류하는 토지들. 자, 요거 말고도 입체환지의 명세 같은 것도 들어가는데,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환지계획의 내용이 맞고, 5번은 환지계획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5번이죠. 자, 2번 문제. 환지 방식 사업 시행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사업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하면 특별자치도,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자,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 신청할 때는 여기가 시군구로 바뀝니다. 자,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설상 3등 시군구청장의 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물을 금전으로 청산하겠다. 이렇게 원래 환지를 받을 토지인데 그걸 금전으로 청산한 내용으로 바꾸는 내용은 경미한 변경사항이므로 변경인가를 안 받습니다. 자, 변경인가를 안 받고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자, 이거는 제 요약지 82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원래 환지계획을 인가받은 거를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금전으로 청산하겠다. 이런 내용을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번도 틀렸습니다. 변경인가를 받지 않는 사항이다. 자, 3번. 자, 토지 소유자가 환지 제외 신청. 자, 우리 제외 신청은 부지정 신청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안 받겠다고 부지정 신청하거나 동의했을 때는 환지를 제외할 수 있다. 부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중간에 있죠. 임차권자 등이 동의 안 해주면 부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제외해달라고 부지정 신청을 했을 때 임차권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환지를 부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3번이 맞는 질문이에요. 4번 환지 예정지. 자, 우리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고 공사 들어가다가 공사 중간에 환지 예정지를 정하면 자,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을 못하고 환지 예정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지 예정지가 정해지면 종전 토지는 사용하지 말고 앞으로 환지 받을 땅을 예정지로 정해줄 테니까 예정지를 미리 사용해라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자, 처분은 안 되는 거고 환지 예정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끔 처분권 주지 않고, 자, 그러면 환지 예정지가 정해지면 공사 중간에 종전 토지의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자기 종전 토지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임차권이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임차권을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했다. 이제 부지정 같은 거 하기로 결정되면 그 권리가 이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지정하기로 했을 때는 그 권리에 대해서 돈으로 토지 소유자가 보상받고 나가기 때문에 그 권리는 소멸하는데,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소멸될 때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는 겁니다. 다음 날을 붙이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날은 환지처분의 효력 발생이기 때문에 소멸하는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 끝날 때 소멸한다. 다음 날이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일이 오늘이면 오늘 날짜 이 밤에 12시가 되면 다음 날짜로 바뀌죠.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다음 날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정답 우리가 3번이 옳은 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을 답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환지 방식 사업 시행으로 틀린 것은 자, 환지 방식 종합 문제인데 자, 우리가 1번 지문에 사업 시행자는 규약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특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보류지 가능하죠. 자, 보류지라는 게 규약이 정하는 목적, 규약이나 정관이 정하는 목적이 주로 공공시설, 도로나 공원,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개인들한테 환지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뺄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 자, 두 번째. 자, 사업 시행을 해서 필요하면 환지 이해정지라는 걸 공사 중간에 정해서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수도 가능한 거죠. 환지 이해정지가 정해지면 종전 토지는 사용하지 말고 환지 이해정지로 지정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신 처분권은 행사할 수 없고 환지 이해정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만 행사하는 거. 자, 다만 3번은 예외입니다. 자,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가 지정되면 자, 채비지는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가져갈 토지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간에 특정 개인을 위한 예정지가 아니라 채비지로 지정된 땅을 예정지로 정하면 사용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권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를 정하면 미리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으므로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 군수는 자, 신양원수 구청장이 환지 계획의 인가권자인데 군수 같은 인가권자가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채비지를 정할 때 집단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비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건 뭡니까? 채비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자,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사람이고 채비를 취득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채비지는 어느 날짜에 누가 취득하는 거냐?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정답 5번. 자, 4번 문제. 자, 환지처분, 환지계획으로 사업이 끝나고 이제 환지처분이라는 게 들어가죠. 자,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효력 발생하는 거. 자,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는 거죠. 자, 새로 교부받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고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로 넘어와서 토지가 교환되는 것으로 확정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환지처분은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 종전 토지에 전속하고 있었을 때 자, 환지처분이 행정상 재판상 처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상 재판상 처분과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전속을 하거나 존속할 수 있으니까 환지처분이 행정상 재판상 처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종전 토지에 남아있는 행정상 처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영향을 미친다가 아니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자, 지역권이 종전 토지 위에 이렇게 남아있을 경우도 있고, 지역권이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합니다. 자, 지역권도 환지처분 영향을 받지 않고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데, 자, 그런데 지역권이 종전 토지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을 때는 남아있고 소멸하는 자, 행사할 필요가 없을 때는 소멸한다. 그러면 지역권이 소멸할 때는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는 소멸하고 소멸되는 날짜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하는 거 맞습니다. 자,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자, 이게 채비지면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취득하는 거니까 맞죠. 자, 우리 청산금, 증환지, 감환지, 정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 계산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확정되는 거니까 증환지, 감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확정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항상 우리가 환지처분에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행정상, 재판상 처벌에 대해서는 환지처분의 효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종전토지에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고, 행정상, 재판상 처벌은. 그다음에 지역권도 종전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행사할 이의 없는 지역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돼서 이 지역권도 종전토지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행사할 이의 없는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행정상, 재판상 처분과 지역권은 종전토지에 남아있는다. 그리고 소멸할 것들은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환지처분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5번. 자, 환지계획 및 청산금에 대한 문제. 자, 옳은 것은, 자, 면적이 너무 작은 토지는 환지를 증환지 형태로 할 수도 있고 환지에서 제외할 수도 있으니까 제외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면적이 너무 작은 토지는 환지 안 해주고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자, 임차권자가 동의 안 해주더라도 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틀렸죠?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해서 부지정 신청, 부지정 동의했을 때 임차권자도 동의해줘야지만 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자가 동의 안 해주면 부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죠. 3번 보시면, 자, 환지는 어느 날짜에 종전토지로 보고 토지가 교환되는 거냐.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되겠죠. 다음 날. 네 번째, 환지를 정한 경우, 자, 과부족에 대한 청산금, 자, 우리 증환지, 감환지 같은 거 했을 때, 또는 입찰한지 했을 때는 종전토지하고 또 환지받은 토지하고의 금전적 차이 과부족의 청산금은 환지처분할 때 결정 계산하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확정되는 겁니다. 자, 이 4번이 맞네요. 다만 부지정 청산금이라고 나오면, 자, 이렇게 금전적 과부족 차이가 나오는 증환지, 감환지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확정되는 거고, 다만 부지정 청산금은 환지처분 전이라도 미리 결정해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부지정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환지처분 공고 전이라도 미리 결정하여 교부할 수 있고, 자, 증환지, 감환지 같은 이런 과부족이 생기는 청산금에 대해서는, 자, 환지처분까지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환지처분할 때 결정하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확정되는 겁니다. 증환지, 감환지.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서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으니까 이 5번도 틀렸습니다. 자, 5번 정답은 4번으로 가야 되겠죠. 자, 6번 문제. 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끝내고 나면 관보나 공보의 일을 공고해야 됩니다. 자, 맞고. 자, 두 번째 보시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자, 지정권자가 아닌 자는 중공검사까지 받아야 되는데,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중공검사라는 게 없으므로 그냥 공사완료 공고하고 공사완료 공고로부터 60일 안에 환지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 지문이 주어가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면 지정권자한테 중공검사까지 받아야 되고 중공검사로부터 60일 안에 환지처분해야 되고, 자,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자가 되었을 때는 중공검사가 아니라 중공검사를 안 받기 때문에 공사완료 공고 있고 나서 60일 안에 환지처분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런 이번 지문은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환지처분은 60일 안에 해야 된다. 그런데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자가 됐을 때는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이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일 때는 중공검사일로부터 60일 안에 환지처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환지처분은 60일 이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다 맞는 지문이고 3번 보시면, 자, 환지계획에 따라서 입체한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 이게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지분 형태인 아파트 형태로 받는 거, 입체한지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지분 형태로 받아서 아파트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 자, 채비지가 아닌 보류지 같은 경우는, 자, 누가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맞네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으로 판정이 나오면 소멸하는데, 소멸되는 날짜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 아닙니다.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면서 소멸되는 거니까 이 다음 날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을 5번으로 봐야 되겠죠. 7번 문제는 이제 도시개발 채권.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행정안전보장관 승인 얻어서 발행을 해가지고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죠. 도시개발 채권은 강제로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어떤 특정인들이 채권을 강제로 사야 되는 거죠. 발행자는 시도지사고요.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토지상환 채권은 토지를 수용하고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채권이고 나중에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데 도시개발 채권은 발행자가 시도지사입니다.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사람도 있고 도시개발 채권 같은 경우는 나중에 현금으로 상환하는 무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지부터 보시면 도시개발 채권은요. 토지상환 채권하고 잘 비교했다가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하고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 사이에서 조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만기를 짧게 정하면 5년, 길게 정하면 10년까지 채권의 상환기간을 정할 수 있으니까 1번 틀렸습니다. 바로 1번이 답이네요. 자,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소멸시효. 자, 3번. 자,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이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대상자입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채권은 강제로 파는 채권이고 누가 사야 됩니까? 자, 3개가 있었죠. 첫 번째가 공공주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업자들, 두 번째가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세 번째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만 이 채권을 사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사람들이 3명이 있어요. 도시개발법에서 공공사업주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업자들, 두 번째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민간 사업 시행자들은 채권을 사야 됩니다. 세 번째가 국토계획법으로 가서 개발행위 허가받는 사람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만 채권을 삽니다. 형질 변경은 돈을 좀 버니까 채권 좀 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이 도시개발 채권은 이 3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고 이거 맞습니다. 자, 4번 도시개발 채권은 등록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므로 무기명 발행도 가능하죠. 그다음에 도시개발채권을 매입 의무자가 매입할 금액을 초과해서 매입한 부분은 잘못 매입한 거니까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도시개발채권은 상환기간 이전에 중도상환 안 해주는 게 원칙인데 잘못해서 초과 매입하거나 아니면 참고로 매입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매입했을 때는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1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자, 8번도 도시개발 채권 문제입니다. 자, 1번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잘못 매입했을 때는 중도상환을 받아준다. 자, 1번이 옳은 거네요. 자, 두 번째 시도지사가 채권 발행할 때는 행정안전보장관 승인입니다. 자, 행정안전보장관 승인 이렇게 해서 2번 틀렸고 3번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 사이로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틀렸고 4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 5년, 이자는 2년이기 때문에 틀렸네요. 3년이 아닙니다. 자, 채권을 매입을 하면 매입필증 같은 것들을 관청이 5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매입필증 보관기간은 5년 이렇게 돼서 이것도 답이 1번으로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의 특징, 중도상환 가능한 사유도 있다. 1번이 맞습니다. 자, 9번. 자,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옳은 것은 자,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중공검사를 받으면 60일 안에 환지처분을 직접 하는 거예요. 자, 지정권자한테 환지처분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중공검사를 받고 60일 안에 직접 환지처분을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정권자한테 환지처분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환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 안에. 자,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 구역으로 구분되면 이런 사업비라든가 보류지 같은 것들을 구분된 환지계획구역별로 따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2개 이상으로 환지구역을 구분해서 할 때는 이 보류지 같은 걸 정하거나 이 사업비 같은 걸 정할 때
이 환지 두 개로 나눠진 구역별로 책정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자, 3번. 자, 조성토지의 가격. 자, 이건 도시개발법에서 조성토지입니다. 자, 조성토지는 개별 공시가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가격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감정가격으로 정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환지 예정지가 4번에서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종전 토지는 사용을 못하고 환지 예정지를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것도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종전 토지는 사용하지 못하고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4번도 틀렸네요. 자, 환지 계획의 내용에는 필지별 환지 명세와 필지별 권리별 청산대상 토지 명세가 내용으로 포함되는 거니까 아까 우리 1번 문제랑 같은 지문으로 5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5번이 맞죠? 자, 이게 보시면 환지 방식에서 옛날에 환지계획구역에서 이 평균 토지 부담률을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자료를 주고 평균 토지 부담률이 뭐냐면 우리 종전 토지 소유자들한테 적용을 해서 빼가는 비율이 있죠. 토지 부담률 빼가는 비율. 자, 50%가 빼가면 만약에 종전 토지가 400제곱미터에서 평균 토지 부담률 50%면 400에서 50%는 빼가고 나머지 50%로 환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형태로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토지 부담률 한번 계산해 보는데, 자, 우리 토지 부담률이 전체 환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가 한 2만 제곱미터가 있고, 보류지로 빠지는 면적이 6만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식을 한번 써봤는데, 자, 토지 부담률은 부모가 전체 환지 면적에서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를 빼고, 분자가 보류지입니다. 보류지에서도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그러면 전체 환지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가 2만, 그러니까 10만에서 2만을 빼니까 분모가 8만 되겠죠. 자, 보류지 면적은 6만이고 여기서도 2만을 빼면 4만이기 때문에 8만 분의 4만, 그러면 0.5니까 곱하기 100%에서 50%가 나오는 거죠. 토지 부담률이 50% 3번이 답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의미를 보면, 자, 토지 부담률은 이제 토지 소유자들한테 빼가는 비율, 전체 환지 면적에서 보류지를 만들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전체 환지 면적에서 보류지만큼 이만큼을 빼가겠다라는 비율이니까 이런 공식을 통해서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를 분자 분모에 적용해가지고 이 공식을 통해서 전체 환지 면적에서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 보류지를 빼가는 전체 면적에서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를 빼가지고 10만, 2만, 6만, 2만에서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정답은 3번이죠. 자, 11번 토지 부담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여러 시각 문제로 봐야 되겠죠. 토지 부담률. 관련 지문 보시면 토지 부담률은 계산 공식에 따라서 시행자가 산정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자, 환지계획구역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의 도로로서, 자, 도로가 너비가 25m 이상 도로는 이 간선도로를 설치할 때 도로 부지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를 부담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 토지 부담 계산할 때 이런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자, 환지계획구역 안의 도로인데 너비가 25m 이상 간선도로를 만들 때 이 간선도로 만드는 부지는, 자,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에 이 간선도로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선도로 도로 부지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설치 비용을 보조한답니다. 자, 거기 들어가는 거니까 니은번 틀렸네요. 디귿번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평균 토지 부담률을 60% 초과해서 70%까지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지 평균 토지 부담률을 60% 넘게 7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자, 리을번은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토지 부담률 60%까지 할 수 있다. 요거는 맞죠. 리을번 맞고 기역번 맞습니다. 답이 3번이고, 그리고 디귿번, 리을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평균 토지 부담률 원칙은 50%로 정한다. 이렇게.
자, 평균 토지 부담률 50% 넘지 않게 50% 정도로 정하는 건데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60%까지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주면 토지 부담률을 60% 초과해서 뭐 65%, 70%까지 올릴 수 있는 거죠. 토지 부담률 원칙 50% 초과하지 않게 정한다.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60%까지 올릴 수 있다. 또 많이 빼갈 수 있게. 마지막으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주면 60% 초과해서도 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 부담률 계산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지문들 보셨을 때 기억하고 리을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죠. 자, 12번 도시개발사업의 비용부담이라는 심오 문제입니다. 또 도시개발법 맨 끝에 보시면 비용부담 조항이 있는데 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개발 채권, 자, 지방자치단체 장 중에서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사업자금을 마련할 때 이 채권의 소멸 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정해져 있죠. 맞습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공원 녹지 조성비의 자,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여기 도시개발사업부에서 공원 녹지 만들 때는 조성비의 전부를 국가에서 보조받거나 융자도 가능하다. 전부 맞습니다. 자, 공동구를 설치할 때 자, 공동구 안에 수용될 설이 전선이라든가 통진선 이런 걸 설치할 의무가 있는 한전이나 KT 같은 사람들한테 설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는 거죠. 자, 맞죠? 이거는 국토계획법 조항과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현저한 이익을 받으면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도지사가 대도시장한테 비용 부담을 시키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됩니다. 기획기정부 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 이런 내용들도 제 요약집에 있으니까 요약집의 85페이지와 86페이지 같은 것들을 보시면 관련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5번으로 봐야 되겠죠. 12번, 13번. 환지방식 사업 시행으로 틀린 것은 지정권자가 환지방식으로 할 때 개발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우리 예전에 배운 거죠. 개발계획 테마 2번 테마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할 때는 면적 3분의 2 소유와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동의를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주 동의.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 만들 때는 전체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그러한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발계획 만들 수 있습니다. 환지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면 개발계획을 만들 때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동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1번 맞죠? 자,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가 정해지면 자, 특정 개인을 위한 예정지면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만 하는데 채비지 용도로 지정된 땅을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를 정하면 사용 수익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자, 기업권이 종전 토지에 전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속하고 행사할 이유 없는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한다.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시행 규정, 맞죠? 조합에서 사업 시행자면 정관 만드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시행 규정,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같은 사람들이 시행자면 규약을 정하는 거니까 여기 시행 규정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만드는 내규 맞습니다.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 내용을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인데 다만 합필, 분필 같은 이유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는 아까 우리 경미한 변경 이거 하나 더 있었죠. 앞에서 우리가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의 변경 지금처럼 합필, 분필되어서 환지 명세 같은 것들이 변경될 때는 변경인가를 안 받는 사항입니다. 변경인가를 받지 않는 사항이니까 답을 5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30일의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거하고 막 뒤에 있는 거 섞어서 내버리면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우리가 보셔서 이런 문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로 4문제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한번 살짝 보시는 형태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비용 부담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우리가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라면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니라면
때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사업 같은 거 할 때 통지시설의 설치 같은 것들은 준공검사의 신청일까지 끝내야 된다. 자, 맞습니다. 자, 이런 통지시설 같은 거라든가 전기시설 같은 걸 설치하는 의무자가 설치할 때는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2번.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전기시설의 지중설로 지하에다가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전기시설을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요청하는 사업시행자와 전기 공급자, 한전 같은 사람들이 비용을 각각 반반 부담한다. 전기시설의 비용. 자, 우리 이런 것들도 우리 요약집 보시면 제가 85페이지에 이걸 정리하는데, 자, 결론이 뭐냐면 원래는 반반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여기 전기 공급자가 한전이고 전기시설을 지중설로에다가 좀 설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청자하고 전기 공급자가 반반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전부 환지 방식이 포인트예요.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전기 공급자가 보시면 설치하는 비용이 3분의 2 이상을 비용을 내는 거고, 요청한 사람이 3분의 1을 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래 반반 비용을 부담해서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전기시설의 설치 비용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전기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요청을 한 사업시행자가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각각 2분의 1씩이 아니라 공급자가 3분의 2, 요청을 한 사업시행자가 3분의 1로 계산해서 이 전기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그렇게 해석하시고, 자, 디귿번.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얻은 다른 시도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는 안 됩니다. 일부만. 자, 이것들도 참고로 보시면서 기억만 옳은 거고, 니은번과 디귿번은 틀립니다. 정답을 1번으로 봐야 되겠죠. 옳은 것은 1번. 자, 15번. 환지 방식 사업 시행으로 틀린 것은 장년도 문제인데, 자, 입체환지라는 걸 받아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거로 환지 받을 수도 있죠. 입체환지 신청을 내서. 자, 그럼 입체환지 방식으로 이렇게 환지 계획을 만들 때는 입체환지의 건축 계획 같은 게 환지 계획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자, 2번 잘 보십시오.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면적이 넓은 토지면 줄여서 환지한다. 환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자,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도 있고 가만지 형태로, 그 다음에 환지에서 제외되는 거는 면적이 좁은 토지일 때 제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면적이 넓은 토지는 환지를 줄여서 정할 수 있다 하고 끝나는 거고, 면적이 좁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환지에서 제외해가지고 부정하거나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뒷부분 내용은 면적이 좁은 토지에 대해서 환지하는 기준입니다. 자, 넓은 토지는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고, 면적이 좁은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는 증환지 같은 경우로 늘려줄 수 있다. 그래서 뒷부분이 넓은 토지하고는 안 맞는 그 기준이기 때문에 뒷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한 기준 날짜 이후에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꿔서 등기를 여러 개를 만들면 환지를 안 해주거나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4번 환지 예정일을 정했을 때 환지 예정일을 미리 사용 수익하는데 장애가 되는 물건 같은 게 있을 때는 사용 수익하는 날을 환지 예정지, 사용 수익하는 날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좀 세부 지문이니까 참고로 보십시오. 예정지를 정해서 환지 예정지 지정받은 사람이 미리 사용 수익을 할 때 사용 수익에 장애가 되는 물건 같은 게 있을 때는 그거를 사용 수익하는 날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부지정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토지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정하기로 한 토지는 미리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런 세부적인 질문들 보시고 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번 문제. 자, 도시개발 채권으로 옳은 것은, 자,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사람들이 3명이 있었어요. 도시개발 채권은 강제로 파는 채권인데 누가 매입해야 됩니까? 자, 우리 공공시행자 도급계획을 제외한 사람 하나, 두 번째는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세 번째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중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 공작물의 설치 허가, 건물의 건축 허가는 채권 안 삽니다. 설치허가 받은 사람들은 안 사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채권을 매입해야 된다. 두 번째, 채권의 이자율은
기재부 장관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자,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 시도의사 맞습니다. 시도의사가 자, 이거 틀렸네요.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채권을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고 발행 내용 같은 것들을 공고하는 거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자,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번도 틀렸고 2번, 3번 다 틀렸고요. 4번. 자,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 사이로 정하기 때문에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리고 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자,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만 발행자지 이런 공공기관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4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도시개발법 마무리했고 수용과 환지 방식 문제가 조금 어려우니까 뭐 도시개발법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한번 기출문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